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붉게 물든 산과 노랗게 빛나는 나무들로 가득해 황홀한 장관이 펼치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단풍이 흩날리는 가을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층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단풍 명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떠나보시죠. 구글 검색창에 여행을 말하다를 검색하시면 매일 새로운 여행지의 소식들을 무료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여행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전에 위치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가을의 전형적인 풍경을 떠올리면 흔히 단풍, 억새를 먼저 떠올리지만 장태산의 가을 풍경은 조금 다른데요. 붉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가을빛은 메타세코이아 숲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대전의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6,700여 그루의 메타세코이아 숲이 장관을 이루며 키가 30m가 넘는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그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자아냅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스카이웨이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보기만 했던 높은 나무들을 직접 10에서 16m 높이의 데크길 위에서 걸어볼 수 있는데요. 하늘길이라는 별명처럼 그 높이에서 나무들 사이를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산책로입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숲의 풍경과 함께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길은 묘한 스릴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태산의 메타세코이아 숲은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휴양림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대전광역시의 12대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매력입니다. 붉게 물든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단풍과 억새가 아닌 메타세코이아 숲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천에 위치한 배론성지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배론성지는 단풍을 즐기기에 제격인 숨은 명소입니다. 제천 10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배론성지는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깊은 계곡 덕분에 마치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지로 머물지만 가을 단풍 시즌이 되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분에 제천의 가을 여행 명소로 급부상합니다. 배론성지의 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한 가을 단풍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나무 사이사이 여백의 미를 살리며 늘어선 단풍나무들은 그 자체로도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배론성지에 들어서면 구악천 너머로 신학교와 토구를 감싸고 있는 단풍나무들이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붉은빛, 노란빛, 주황빛이 조화를 이루며 물드는 단풍은 그야말로 가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배론성지의 단풍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성지를 한 바퀴 돌아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길에 만나는 연못입니다. 단풍나무들이 물 위에 그림처럼 비치며 환상적인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며 잔잔한 연못 위로 물드는 단풍은 가을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최고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넓게 펼쳐진 성지의 가을 풍경을 따라 산책을 즐기며 한적한 가을의 여유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진주에 위치한 경상남도 수목원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은 들어서는 순간 그 방대한 규모에 먼저 놀라게 되는 곳인데요. 단순히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마치 거대한 숲과 자연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은 무려 102헥타르에 달하는 넓이를 자랑하며 국내외 식물 약 3,400종과 34만 본이 전시된 곳으로 다양한 식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면 자연스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정해 걷게 되는데요. 한 바퀴를 모두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약 한두 시간이 소요되며 걷는 내내 다양한 식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수목원에는 화목원, 열대밀, 난대식물원, 수생식물원, 민속식물원 등 여러 테마로 구성된 공간들이 있어 다양한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열대식물원 앞쪽에 위치한 호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호수 주변의 나무 데크 산책로는 붉게 물든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한층 더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경상남도 수목원은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의 공간과 시설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언제 찾아도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천에 위치한 신석리 갈대밭입니다. 신석리 갈대밭은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지대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 하나로 그 규모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입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드라마 킹덤 등
여러 작품의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더욱 대중에게 친숙해졌습니다. 너비 200m, 길이 1.5km, 면적은 무려 10만여 평에 달해 갈대가 끝없이 펼쳐진 장관을 자랑하며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입니다. 여름에는 푸르른 갈대밭이 시원한 느낌을 주고 가을과 겨울에는 노란빛과 은빛으로 물들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니와 청둥오리 같은 철새들이 찾아와 철새 군락지로도 유명해 자연학습이나 사진 촬영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갈대밭의 바람 소리는 계절마다 미묘하게 달라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갈대밭을 둘러싼 제방도로에 올라서면 갈대가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신성리갈대밭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며 갈대밭의 신비로움을 만끽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 선제길입니다. 선제길은 오대산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숲길입니다. 전 구간이 아름드리 나무로 덮여있어 산림욕을 즐기며 걷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길은 원래 스님들과 불교 신도들이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오가던 길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사용되던 역사 깊은 길입니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지나게 되는 약 9km의 평탄한 길로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특히 가을이 되면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드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를 지나면 본격적인 선제길 구간이 시작되는데 산림철길, 조선사고길, 거제수나무길, 화전민길, 왕이길 등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5가지 테마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걷는 내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9km의 길은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곳곳에 도로와 연결된 다리가 있어 원하는 지점에서 하차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도 있어 자신의 체력과 시간에 맞게 유연하게 코스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싶다면 오대산 선제길과 밀브릿지를 천천히 걸으며 그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청주에 위치한 청남대입니다. 청남대는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모두에게 열린 휴식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청남대가 공개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공간의 아우라를 간직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가을에 청남대를 방문하면 단풍나무의 붉은 옷과 은행나무의 황금빛 잎사귀 그리고 계절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낙엽송들이 이곳을 주인처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따라 이어진 진입로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들이 양옆을 가득 채우고 있어 청남대로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가을의 깊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가에 가을 향기를 전하는 국화와 삼파챈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도 눈에 띕니다. 그 뒤로는 메리골드가 화려하게 피어 있어 가을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청남대 본관에서는 대통령이 머물렀던 거실, 침실, 손님방 등을 둘러볼 수 있으며 본관을 나온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숲길로 이어지는데 대통령의 길이라 불리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그중 노무현 대통령길은 약 1km 정도로 짧지만 가을이면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빨강, 노랑으로 물들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김대중 대통령길은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한 2.5km의 산길로 특히 나뭇가지 사이로 대청호의 푸른 물결이 눈에 들어오며 행복의 계단이라 불리는 645개의 계단을 오르면 청남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남대는 예약을 통해 자동차로 정문까지 진입할 수 있으며 예약하지 않은 경우 청남대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호숫가의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가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거창에 위치한 의동마을입니다. 거창 항리 의동마을 입구에 위치한 은행나무길은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명소입니다. 노랗게 변한 은행잎이 바닥을 덮어 마치 황금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깊은 정취를 선사합니다. 길이는 약 100m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여러 그루의 은행나무들이 촘촘히 서 있어 그 풍경은 압도적입니다. 거창 은행나무길은 2011년 거창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창고 건물의 지붕 위에 은행잎이 쌓인 포토존은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유명해 많은 분들이 찾아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록 길이는 짧지만 은행나무 길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곳만 보고 오기에는 아쉬울 수 있으니
근처에 있는 거창 사과 테마파크나 감악산을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항리 의동 마을의 은행나무길을 거닐며 가을의 향기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정선에 위치한 문치제입니다. 문치제는 강원도 홍천에서 시작하는 424번 국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고불고불한 옛 고갯길로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에 둘러싸여 있어 북동마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12구비로 꺾어지는 정선의 명소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가을철 단풍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함양 오도제, 보온말티제, 흑산도 12구비 길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고갯길로 꼽히는데요. 특히 고양산과 각희산, 곰모기제 등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에 둘러싸인 문치제는 그 풍경만으로도 마치 자연 속의 문을 통과하는 듯한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해발 732m에 위치한 문치제 전망대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고갯길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으며 인적이 드물고 인공조명이 없어 밤이 되면 별자리를 찍을 수 있어 사진작가들의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치제를 지나면 소금강 계곡길로 이어지는 421번 국도는 가을이면 단풍 터널을 이루며 기암 절벽들이 계곡을 따라 펼쳐진 절경이 일품입니다. 정선의 화암팔경 중 하나인 소금강 계곡은 특히 가을에 그 매력이 배가 되며 단풍 드라이브 코스로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괴산에 위치한 문광저수지입니다. 문광저수지는 가을 여행지로 손꼽히는 장소로 저수지 주변을 따라 줄지어 선 은행나무들이 마치 샛노란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2km에 달하는 은행나무 길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가을이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곳인데요. 은행잎이 바닥을 덮어 노란 용단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광저수지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자주 볼 수 있으며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은 걷기에 좋고 가을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산책할 수 있으며 길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문광저수지의 은행나무길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청송에 위치한 주황산 국립공원입니다. 주황산은 청송을 대표하는 자연의 보고로 맑고 푸른 기운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산 전체가 협곡으로 이루어진 주황산은 마치 거대한 병풍을 두른 듯한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시대에는 암석이 병풍처럼 펼쳐졌다 하여 석병산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특히 가을이 되면 주황산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주황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는 주황계곡입니다. 대전사에서 용연폭포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청송의 최고 단풍 여행지로 손꼽히며 길을 따라 계곡과 숲이 함께 어우러져 걷는 내내 단풍이 가득한 숲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하교에서 시작해 시루봉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용추폭포, 절구폭포, 용연폭포로 이어지는 폭포의 향연 또한 주황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주황산의 절골계곡은 숨은 보석과 같은 곳인데요. 주황계곡 코스나 물안개가 아름다운 주산지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그만큼 한적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골계곡은 탐방지원센터에서 대문다리까지 약 3.5km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로 왕복 7km에 이르는 긴 거리지만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왕복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절골계곡길은 특히 가을철에 참나무와 단풍나무가 물들며 온통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가득 차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절골계곡에서 가장 멋진 단풍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은 탐방지원센터에서 나무 데크가 계곡을 가로지르는 1km 구간입니다. 좌우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울창한 숲이 함께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하교에서 주황구를 거쳐 학소대로 이어지는 자연탐방로는 강력히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단풍 그리고 폭포의 장대한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주황산의 기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은 짧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데요. 자연이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단풍 명소를 찾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걷는 시간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글 검색창에 여행을 말하다를 검색하시면 매일 새로운 여행지의 소식들을 무료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여행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